자,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끝나고 나면 20세기 정치 사상으로 넘어옵니다.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은 주로 국가에 관련된 얘기예요.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전부 다 국가가 중요한 핵심 테마예요. 물론 시민사회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근데 사회주의에 오면 특히 막스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는 주로 뭘 얘기하면 경제나 시민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인주의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복지국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제 통해서 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 그 복지학 하는 사람은 저희 공민권의 단계, 사회권의 단계, 이렇게 시민권의 단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단계, 사회적인 권리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오면 이게 뭐냐면 복지, 행복한 삶, 경제적인 풍요. 과거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유 없이 얻어맞거나 구금되지 않는 자유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1879년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1848년이 되면 뭐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가 모토로 내세웠고 그게 1890년대에 오면 바로 삼인주의를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단계에서 경제 단계로 옮는다면 20세기 초반의 단계는 주로 다시 개인의 단계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1930년대에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 사회를 연구하는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크마이가 썼던 계몽의 변증법. 뭐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왜 사람들의 이성이 소위 유럽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하느님을 믿는 나라의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뭐 주로 키비탁스 막시마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막 몇백만 명씩 아우슈비츠에서 때려 죽이고 막 독가스에 집어 죽인다는 이 야만적인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냐? 그거를 철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뭐냐? 왜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포악해졌냐?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누구를 비판하냐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썼던 계몽의 변증법은 칸트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쓰죠. 주로 베버에서 배워온 건데 사람들이 전부 세계가 돈 먹고 살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엉망진창이고 나와 다른 사람도 때려잡고 죽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뭐 그 전에 뭐 라이히 같은 사람도 있어요. 라이히, 그다음에 에릭 프롬 다 할 겁니다. 근데 라이히는 주로 약간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왜 그렇게 독재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시즘과 대중심리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것도. 그다음에 에릭 프롬이 썼던 자유로워의 도피. 그건 왜 독일의 중산층이 독재할 줄 알면서 히틀러를 뽑았냐. 정치 심리학. 그러니까 라이히와 에릭 프롬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알아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정신분석 얘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썼던 정치권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러니까 다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1960년대가 되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로 이제 망명을 해요. 독일에 있다가. 그러면서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은 뭐냐면 아도르노와 그 홀커마가 썼던 계몽의 변증법에 보면 대중산업론이라는 그 파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는 이유가 다 무슨 영화나 연극이나 텔레비전 같은 그땐 라디오였죠. 텔레비전이 아니고 그런 거 다 똑같이 보면서 다 비슷하게 멍청하게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대중산업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연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떤 게 숙고해야 할 만한 대상인데 대중산업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영화를 만들고 똑같이 라디오를 만들고 그냥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도르노와 호르카메가 얘기했던 대중산업론의 기본적인 테마인데 마르쿠제는 그거를 미국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대량 소비 사회를 통해서 전체주의가 됐냐. 그러니까 아도르노 시대의 1930년대 전체주의는 뭐예요? 히틀러라는 개인의 그 형상화된 개인의 독재로 간다면 1960년대의 1차원적 인간에서 마르쿠제가 얘기하는 전체주의는 뭐예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멍청해지는 거. 전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되는 걸 전체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왜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지 대단한 그 학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개인의 이성의 마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되면 영국에서는 버밍햄 학파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 연구소가 하나 생겨져서 문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뭐냐면 계급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 연구를 하죠.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은 사실 남미에서 온 사람이에요. 1960년대가 되면 미국이 남미나 이런 데서 영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는 단위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이질성의 사회 문제가 생겨요. 응? 프랑스는 그걸 방류라는데, 방류가 뭐예요? 그 도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노동자도 아닌 것이 왜 그 무슨 그 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천대받고,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다른 나라의 문화라고 막 이렇게 천대받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막 이렇게 막 머리 빡빡 밀고 막 뭐 이렇게 칠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서로 막 인종차별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영국에서 60년대 생깁니다. 저 이제 키치 뭐 아니면 무슨 하위 문화, 고급 문화, 하위 문화 이런 단어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튜어트 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송이나 광고가 어떻게 사람들의 계급 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지배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다면, 칸트를 비판하고 뭐 프로이드를 얘기했다면, 이 버밍햄 학파의 얘기는 굉장히 기호학적이고 그 신문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기호학, 뭐 그다음에 상징 분석, 영화 분석, 광고 분석 이런 걸 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그러다가 1968년이 되면 프랑스에서 68 혁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68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주체의 어떤 능력의 문제,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반성. 그래서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버밍햄 학파는 굉장히 철학적인 아주 부분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 알투세, 후코, 브루드웨, 들레즈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300년, 400년을 살아왔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자본주의, 그다음 무슨 건축, 미술, 인관 이걸 전부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모더니티라고 보는 겁니다. 모더니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려면 그 모더니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프랑스 사람들은 잘 안 써요. 그 리어따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이라는 책을 써서 프랑스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한 사람이 있긴 있으나, 지금 내가 언급했던 알투세, 후코, 부르드웨 이런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난 부르드웨를 직접 만나서 몇 번 인터뷰를 내가 해봤거든. 자기는 뭐 내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주로 미국에서 프랑스의 사상을 수입하다가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네임을 붙인 거예요. 주로 이제 후코나 브루드웨 같은 사람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도 칸트를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하버마스가 대표적으로 칸트를 옹호하는 모더니스트로 등장하고, 후코, 브루드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사상적으로 싸우는데, 사실은 후코는 이미 일찍 죽었고 브루드웨는 뭐 하버마스 별로 안 좋아해서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논쟁거리가 어디서 상품화돼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알투세, 후코, 브루드웨, 들레즈까지의 이 프랑스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버밍햄 학파, 그다음 뭐예요? 이런 포스트 모던, 프랑스 포스트 모던, 이게 20세기의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철학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뭘 얘기하냐면 주체의 이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저스티스의 논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버밍햄,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전부 다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지. 그러면 새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스티스라는 얘기를 해야 대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존 롤스, 노직, 마이클 샌델 요 세 사람 얘기 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존 롤스가 1970년대에 썼던 사회 정의론이라는 책이 대단한 책이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롤스는 주로 칸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윤리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고, 노직이라는 사람은 그걸 처음으로 비판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존 로크를 끌었어요. 로크. 그래서 자유방임으로 가자. 그다음에 마이클 샌델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칸트적인 어떤 계몽보다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 뭐 공동체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2000년대까지의 정치사상의 흐름인데, 나는 그걸 조금만 더 해서 뭘 할 거냐면 이 타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투세, 푸코, 브루드의 들레즈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아야 되냐는 논의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들레즈의 후기 쪽에 보면 소위 천개의 공원이라고 하는 책의 한 8장 정도가 보면 나와 다른 사람 되기 뭐 이런 그 챕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뭐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논의의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문화 혹은 뭐 새로운 식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포섭할 건가 이런 얘기를 철학적으로 주로 할 겁니다. 주로 타자의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사르트르나 멜로퐁트나 폴 리케르나 아니면 레비나스 같은 철학 프랑스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10분짜리를 끊어서 매주 2번씩 올리고 혹시 20분짜리 강의가 있으면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최소한 한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폰스도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전체 정치 사상을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주로 이제 푸코, 부르드베 같은 이 프랑스의 정치 사상에 특화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걸 다 한다.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뭘 다 알아야 강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사상사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주로 번역한 책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이렇게 한 꼭지씩 써서 이렇게 편집해 나온 책도 있는데 번역된 책들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번역투가 심하고 또 여러 교수가 한 꼭지씩 써서 만든 편집책들은 어떤 줄기가 조금 없어요. 뭐랄까 이게 뭐 그냥 한없이 다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 맥락이 좀 어설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지는 하지만 뭐가 내가 혼자서 전체 정치 사상사를 다 이렇게 강의한다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치 사상에 입문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 북을 만든다. 그걸 책이 아니고 비주얼로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강의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